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트 공으로 일하고 있는 45세 남자입니다. 평소 TV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도 종종 이 채널에서 다양한 분들의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일하기도 한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런 가족이 있을까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종종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도 참 사연 많은 인생이랍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가 왜 저럴까 싶다가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떠올려 보면 가족이니까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물보다 진한 핏줄로 엮인 가족끼리도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건 정말 지독한 사건이 있었구나 싶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가정에 별다른 사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제 삶에도 역대급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다녔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남들은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집만 생각하면 등골이 다 오싹할 정도였죠. 어머니와 사랑으로 결혼했던 아버지마저 이혼을 선택할 정도니까 어머니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저도 아버지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를 응원할 정도였으니까요. 원래는 아들 때문에 같이 산다던 아버지도 백기 들고 도망치게 만든 어머니에 대해 오늘은 긴 사연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집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어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아버지 같은 가장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풍족했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한 가정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건 어머니의 외도였어요.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버지가 갑자기 생활비를 많이 쓰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부터였죠. 세 가족이 사용하는 한 달 평균 생활비보다 갑자기 몇백은 더 늘어난 카드값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가 부부싸움의 시작이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생활비 갑자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살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돈 몇 푼 좀 더 썼다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오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야? 내가 지금 돈 몇 푼 더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쓰면 버는 속도가 쓰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어? 아버지는 갑자기 늘어난 생활비로 어머니와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면서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싸우셨어요. 게다가 담배도 자주 피던 어머니는 늘 싸우고 나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집이라지만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면 다른 집으로 냄새가 퍼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다른 집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베란다에서 너무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날도 아버지와 돈 문제로 싸우던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셨고 윗집에서 참다 못해 저희 집까지 내려온 거예요. 보통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면 절대 안 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항의하는 윗집 사람을 보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왜 당신들이 참견이야? 그렇게 싫으면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를 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생사람을 잡냐고? 이 아줌마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음식 냄새도 맨날 맡고 살면 토할 지경인데 담배 냄새 맡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줍니까?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사람 취급을 하지. 해뜸 내려와서 개소리 하는데
무슨 존대야, 존대. 어머니는 항의하러 온 윗집 사람들에게도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다가 결국 대판 싸움이 나고 말았어요. 끝까지 어머니는 자기 잘못 없다며 우겼고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될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살면서 경찰서 구경 한 번도 힘들다는데 전 어머니 덕에 경찰이 익숙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늘 사고만 치는 어머니 때문에 늘 편두통을 달고 사셨죠.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늘 참아주던 아버지도 이성을 잃게 만든 사건이 외도였어요. 생활비를 갑자기 너무 많이 쓰는 어머니를 의심하다가 어머니가 타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솟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내연남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내연남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없던 병도 생길 지경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어머니는 참 뻔뻔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며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 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주고 살아? 작년에는 도박으로 집 재산 반을 날려먹더니 이젠 바람을 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초에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바람 같은 걸 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도 있는 건데 왜 내 탓을 하냐고. 내가 애 생각해서라도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 난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이혼해. 결국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나무인으로 일관하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뻔뻔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 집을 도망치듯 나가셨죠. 그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엄마가 또 있을까 싶네요. 담배, 도박, 외도까지 하나만 해도 가정을 파탄내기 충분한 걸 저희 어머니는 3개나 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길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가정을 잃고 병을 얻으셨어요.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죽음을 겪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도박은 개가 똥을 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도박, 담배는 절대 못 끊을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제 이상형은 어머니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을 하거나 인생 한탕주의가 아닌 성실하고 참한 여자가 이상형이었어요. 어머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남자들이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 아내였어요. 아내는 한눈에 봐도 참한 인상에 여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죠. 첫눈에 반해버린 저는 아내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결국 연애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내 생일에 무리해서 명품 가방을 사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가방 얼른 가서 환불하자. 가방만 비싼 거 들면 뭐해? 난 이런 가방보다 실용적인 게 좋아. 비싸다고 다 좋은 건가? 이거 환불하고 대신에 나 소고기 사줘. 아이, 그래도 다른 여자들은 하나씩 다 있는데 없는 것보단 좋잖아. 남들 한다고 어떻게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얼른 환불하러 가자.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환불하자는 아내의 말에 전 당황스럽긴 했지만 내심 현명한 태도로 심지궂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 호감이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도 저도 좋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까 신혼집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아내와 살만한 좋은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해야만 했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살림을 차린 게 중요하지. 걱정 마. 우리 돈 많이 모아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안 힘들게 정말 잘할게.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사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그때는 담배를 끊겠다면서 노력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미리 과거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던 상황이라서 아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말할 때도 아내는 괜찮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어머니는 아내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내 짐이 집으로 옮겨지던 날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짐을 정리하는 아내 곁으로 가서 신이 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야무지네.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두 사람은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집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와 알게 모르게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페인트공으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길고 중간에 전화가 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와도 녹초가 될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집안 기운이 평소와 다른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혼자 애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집안에 아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보고 있던 아내에게 의아한 듯 물었죠. 왜 혼자 있어? 어머니는 어디 나가셨어? 어머님 고집이 정말 항소고집이셔. 육아 문제는 신경 써주시는 건 좋은데 내 딸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니야? 오늘 어머님이랑 육아 문제로 별말을 다 들었어. 저는 어머니와 육아 문제로 다툰 것 같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억울한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제게 털어놓더군요. 자초지종을 듣고 난 저는 어머니께 화가 나고 말았죠. 아내가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분유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낮에 딸아이 먹일 분유를 타고 있는 아내 옆에 와서 비꼬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 내 엄마 맞아? 애를 왜 분유를 먹여? 돈도 없다면서 분유 살 돈이 다 어디서 나니? 아이가 평균 체중보다 적게 나가는 편이라 분유 먹이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유 살 돈도 없이 애 낳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굶어도 애는 안 굶겨요.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이잖아. 세상에 너 편하자고 집에서 분유를 타고 있으니 원.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애 몸무게는 핑계고 그냥 분유가 편해서 그런 거지? 내가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제 딸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긴 했는데 몸무게가 다른 아기들보다 적게 나가는 편이라 분유를 먹이는 게 좋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심각하게 적게 나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내가 분유 타는 걸 보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기죽을 법도 한데 아내는 어머니와 더 잘 지내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할 말을 했다더군요. 아내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제 딸 건강 생각해서 분유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하는 마음 아는데요. 그렇게 손녀딸 걱정되시면 밖에서 몰래 피고 오는 담배부터 끊으세요. 간접 흡연이 아이한테 더 안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담배 끊은 지가 언젠데 아주 생사람을 잡고 있어. 담배 피는 어머님은 모르겠지만 안 피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오시면 항상 담배 냄새 나세요. 어머니는 끝까지 생사람을 잡는다면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결국 주머니에서 떨어진 담배곽을 들키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참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방으로 가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돌도 안 지난 애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피면 어떡해요? 나도 페인트 냄새 날까봐 목욕탕을 들렸다가 집에 오는데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아유, 끊을 거야. 다 끊었는데 딱 한 번 핀 거야. 진짜 되게 말 많네. 한 번만 더 담배 피우시면 지금 조금 드리는 용돈마저도 안 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호통을 치며 말했고 어머니는 마지못해 알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페인트 냄새도 너무 독할까봐 저는 퇴근하면 목욕탕에서 씻고 올 정도인데 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담배 사건은 싸움의 시초일 뿐이었어요. 뭐든지 야무지고 실속 있게 사야 하는 아내와 생각 없이 돈을 써대는 어머니가 제대로 한번 붙었던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집에서 홈쇼핑을 보던 어머니가 싸다고 물건을 잔뜩 사고 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와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무더기의 택배 박스를 보고 입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샴푸, 이불, 게다가 간식까지 품목도 참 다양하게 사셨더군요. 저는 박스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헛돈 쓰는 걸 못 참는 사람이라 어머니를 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싸다고 무조건 사면 어떡해요? 필요한 물건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어떻게 다 쓰려고 사신 거예요? 있으면 다 쓸 때가 있으니까 산 거지. 나는 너 살림살이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나중에 필요할까봐 미리 사놨으면 고마워해야지. 아니, 넌 대체 애가 왜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집에 있다고 만만해 보여? 이건 낭비예요. 제가 다 반품할 거니까 어머님 하나도 뜯지 마세요. 그리고 만만한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 모으기도 바쁜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 돈 언제 모아요? 아내는 어머니께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부 반품 신청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어찌나 우는 소리를 하면서 떼를 쓰는지 전 아내가 반품 신청을 하는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갔어요. 세상에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돈 때문에 집에 싸움만 만드시더니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그래야겠어요? 난 어머니랑 핏줄이라 그렇게 산다고 해도 며느리 앞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난 정말 살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집에 뭐든 넉넉하게 있는 게 좋지. 그런 걸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꼭 필요해서 사려거든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고 사요. 결국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모조리 가져와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크게 싸울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에 매번 바른 소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다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했던 말들이었어요. 딸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어머니와 가장 많이 싸웠던 문제는 바로 담배였죠. 아내는 어머니 건강과 딸아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끊으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어머니 귀에는 소귀에 대고 경일기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말만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탕과 금연 스티커를 사와서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며느리 호의에도 가져온 물건을 던지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내가 사는데 무슨 낙이 있다고 담배도 못 피게 하는데 다 네 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괜히 나 위하는 척 가식이나 떨지 마. 이게 왜 가식이에요? 어머님이 담배 끊으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텐데 같이 사는데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누구 맘대로? 자꾸 그러면 나 화장실에 피는 수가 있어? 마침 퇴근하고 집에 오던 저는 어머니와 아내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사온 물건은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어머니는 화를 잔뜩 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며 소리 지르고 있는 어머니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시겠다고? 그럼 앞으로 용돈도 밖에 나가서 버세요. 아니, 넌 왜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화만 내는 거야? 더 볼 상황이 어딨어? 그동안 나도 그놈의 담배로 이골이 날 지경인데 지금 담배 버리고 금연하실 거라고 각서라도 안 쓰면 나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한 푼도 못 줘요. 제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고는 결국 담배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머니는 금연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담배를 못 피우는 게 억울하셨는지 아내와 예전보다 더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랑 부딪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그래도 꿋꿋하게 어머니 잔소리도 견뎌가면서 딸을 잘 길러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니까 버틸 수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심지가 굳고 올바른 아내는 그저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같이 잘 살기만을 바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개과천선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이혼도 안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웠어요. 혹시나 아내가 지쳐서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노력으로 시간은 흘렀고 딸아이가 학교 갈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자라고 있는 딸을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이 와중에도 아내는 살림살이 걱정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심각한 목소리로 부르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딸도 학교 다닐 나이인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보조로 일하는 건 어때? 어차피 지금 일손도 필요한데 나랑 같이 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좋잖아. 안 해본 일이라 힘들 텐데 괜찮겠어? 당신이 잘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어. 우리 돈도 모아야 되고 애도 점점 크는데 학원비라도 벌려면 나도 일을 해야지. 아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가족 일인데 나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같이 벌어서 얼른 부자 돼야지. 아내는 오래 고민했다는 말과 함께 저와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마침 같이 일하던 보조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손발 맞춰서 같이 의기투합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밖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펄쩍 뛰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살림은 누가 해? 은근슬쩍 나한테 미루고 넌 돈 벌겠다고 나가는 거냐? 같이 사는데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희야 좋죠. 이제 애도 많이 커서 집안 살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웃기네. 왜 내가 그걸 다 해? 애가 무슨 종이냐? 가족이니까 같이 하는 거지. 왜 그런 말까지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용돈을 다시 조금 드리기로 하고 살림을 맡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결국 사건에 대한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이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제가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아내는 보양 작업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는 곳에 미리 비닐을 더 씌워두는 일이나 뒷정리, 페인트 작업이 끝난 장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부라서 그런지 저와 아내는 오래 손을 맞춘 사람처럼 잘 맞았어요. 손발이 잘 맞으니까 속도도 빨라서 금방 끝낼 수가 있었죠. 저는 이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집에 딸아이가 혼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시 외출이라도 했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통 받지를 않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와 딸만 집에 두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서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군가와 전화라도 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봤는데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듣자 하니까 어머니는 또 용돈을 들고 도박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는 어머니 전화를 뺏으며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고 전 어머니께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용돈 조금 줬다고 그새 또 도박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나도 살림살이에 보탤까 하고 돈 벌러 간 거야. 나 오늘은 돈 좀 벌었어. 너무 걱정 말고. 걱정을 말라고요? 왜 또 도박이에요?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러세요? 용돈이 너무 적어서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럼? 돈이나 많이 주던지. 아, 그럼 이제 용돈도 안 드릴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절대 줄 생각도 없고 다시는 도박 안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돈 없는 채로 사세요.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 거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화를 내며 말하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빌었습니다. 결국 그날 어머니께 용돈을 끊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용돈은 끊더라도 쫓아내지는 말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결국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용서를 했어요. 정말 핏줄이 지긋지긋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한동안 아내가 변비가 심해져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가 변비가 심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화장실에 10분마다 가면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어머니가 곱게 봤겠습니까? 세상에 돈 벌어오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싫었을까 싶네요. 저는 일이 있어서 평일인데도 현장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을 했었죠. 그런데 집에 있던 아내와 어머니가 크게 싸웠다면서 딸이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몰라서 울면서 말하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욕을 했다고? 엄마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가는데 할머니가 더럽다고 막 욕해. 할머니 무서워. 저는 사무실에서 딸의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내는 배가 많이 아픈지 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딸에게 들은 내용을 아내에게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서러운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저는 아내한테 직접 듣게 된 말을 듣고 분노가 차올랐죠. 그날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내가 집안 청소를 어머니와 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10분마다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내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 맞고 싶니? 집안일 하기 싫어서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우스워서 지금 대놓고 이렇게 수쓰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몸이 정말 안 좋아요. 혈변까지 봤다고요. 아유, 이 더러운 년. 너 집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중 화장실 써. 나 비위 약해서 너 같은 년이랑 같은 화장실 못 쓴다.
아내는 어머니 말에 대꾸도 못할 만큼 아랫배 통증이 강하게 왔고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내가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며 호통을 쳤던 겁니다. 저는 우선 아내가 혈변을 본다는 말에 놀라서 얼른 검사를 받아보자며 말했어요. 아내는 결국 응급실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아내는 대장암을 진단받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갑자기 아내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어요. 성실하고 밝던 아내가 아프게 되니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불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기네. 괜찮아. 그래도 금방 발견된 편이라고 하잖아. 당장 치료 시작하면 금방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내가 괜히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 괜히 나 따라서 페인트 보조나 하고 내가 돈만 잘 벌고 번듯하게 살았으면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 건강이 왜 당신 탓이야. 난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에게 죄인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아픈 게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집에 와 있던 어머니는 무슨 짓을 하셨는 줄 아시나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저와 아내를 보면서 놀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거봐, 꾀병이지? 배가 아프다더니 두 발로 잘만 걸어 들어오네. 망할년, 어디서 엄살이야? 이게 지금 아파서 병원 다녀온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요? 저는 정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머니께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 앞까지 가더니 뺨을 내리치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꾀병이요? 망할년이라고요? 저는요, 어머님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며느리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그리고 진짜 망할년은 어머님이죠. 아직도 도박하러 다니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저는요, 대장암 진단받고도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만 들을 거면 저는 이제 같이 못 살아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며 말했고 대장암 진단서를 어머니께 집어던지며 화를 냈어요. 제가 아내라도 시어머니 뺨을 쳤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아내는 울음 섞인 소리로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어요. 전 아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내가 자기 뺨을 쳤다면서 어머니가 쌍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어머니라는 사람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했죠. 이젠 정말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그냥 어머니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이렇게는 절대 더 못 살아요. 우리 독립할 거니까 알아서 없는 사람처럼 찾지 말고 살아요. 넌 아들이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나가면 어딜 어떻게 나가? 나 버리고 너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만 없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천륜을 끊고 살고 말지. 평생 도박이나 하면서 사세요. 저는 어머니께 최후의 선포를 했어요. 안 그래도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독립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는 아내를 달래주고 혼돈 속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결국 어머니가 살던 집과 먼 곳에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뜰살뜰 모아둔 덕에 훨씬 수월하게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독립했다고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가 정말 잘 지내셨을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나간다고 할 때
없어도 잘 산다면서 떵떵거리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내가 정말 돈 벌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도박에 손을 댔는데 지금 한 푼도 안 남았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누가 아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도박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어딨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만 저지르세요? 이러니까 어머니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담배도 당장 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부탁할게. 절대 못 도와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가 매번 도와주면 어머니 항상 이런 식일 텐데 내가 그걸 몰라요? 아버지한테도 그러더니 나한테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확 끊어버려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 받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저희 가족한테 기댈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한 태도로 말했던 겁니다. 그 후 한동안 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전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라며 다짐했어요. 아픈 아내와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하는 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사무실 페인트 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폐지를 줍는 어머니를 마주친 거예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페인트 칠하기 전에 다른 곳에 튀지 말라고 덮어둘 용도로 가져온 비닐을 누군가가 가져가려 했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이 말했던 자리로 나가봤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참, 이 상황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 대뜸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요즘에 엄마도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당연히 일하셔야죠. 도박으로 돈 다 날리셨으면 일을 해야 먹고 사시겠죠. 나 이제 도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정말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이 드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이제 와서 외롭다며 같이 살자는 말에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날린 사람은 어머니였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아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생각도 안 나고 왜 진작에 따로 안 살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말했을 때 그때 끊었어야죠. 이제 와서 이렇게 될 걸 모르셨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같이 살면서 며느리한테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게. 세상에 어머니는 살면서 빚을 갚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뺨까지 맞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더 단호하게 어머님께 말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정말 사과가 하고 싶으시면 혼자서 알아서 잘 살기나 하세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부탁도 하지 말아요. 저는 애원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일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살겠다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을 차렸구나 싶긴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어머니와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저는 이미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명절마다 전화가 오긴 하네요. 손녀딸이 보고 싶다는 둥 명절 음식이 생각난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예 연락을 차단해 버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머니와 다시 엮여서 도박하고 담배 피는 어머니를 볼 자신도 없고 그 모습을 아내에게 또 한 번 견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내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대장암이라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예전에는 집에 할머니 무섭다고 싫어하더니 독립한 후에는 집에서 잘 웃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보금자리를 제대로 찾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좋은 예감도 드네요. 고난은 사람의 참된 값어치를 시험하는 길이라고 하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보석 같은 가족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같은 시간 속에서 참된 값어치를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